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저는 한국에서 아웃도어 회사인 노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1997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6년 4월 30일까지 약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시크릿은 요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하영선이라고 제 와이프예요. 그분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작해서 제가 1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병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사업 설명을 한번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엔 옆에 있는 이하영 사장님이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저는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름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에서 다니고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꼭 이걸 해야지 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너무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한번 가서 들어보라고 건의를 합니다. 가지 않았어요. 왜? 앞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내가 거기를 가면 그 사람의 현란한 말로 나를 꼬드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어떤 제안이었냐면 남들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남편이 부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하는지 한번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다 라고 해서 가서 앉았어요. 어떻게 앉아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앞에서 네가 말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난 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거야. 그래서 그걸 캐서 우리 와이프를 이걸 못하게 만들 거야. 그 생각으로 해서 강의를 들어봅니다. 들어왔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는 거, 선입견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 정말 이게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다이아몬드 승급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8개월 정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걸 갑니다. 그리고 1억 밍어라는 걸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저에 대한 이력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왔더니 남은 게 이 다이어리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걸 보면서요, 와 대단하다. 어떤 분들은 뭐요? 야, 저 사람 성격 나온다. 그쵸? 똑같은 다이어리죠. 네, 똑같은 회사 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한 직장의 첫 직장이었어요. 97년도 입사해서 첫 직장인데 20년을 다녔어요. 한 직장에서. 제가 거기서 나름 성공하고 인정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저 다이어리 펼쳐보면요. 매일 제가 적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적고요. 또한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직장인이라는 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그럴 때는 어때요? 남들보다 제가 더 빨리 저 일을 처리합니다. 왜? 기존에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20년 동안 내가 했는데 저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은요 이제 2년 9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한 거에 약 10% 정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소득은 어때요? 거기서 2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지금 제가 벌고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뭐를 했고 내가 하고 있었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모든 걸 비우고 여기서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치는요 누구한테 내가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내가 경험한 거는 나의 뭐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계신 거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주제를 해요. 물론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답변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저는 가족과 함께 돈 걱정 없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즐기면서 평생 동안 살고 싶다. 딱 노골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돈 걱정 없이입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걱정을 해요. 다툼도 일어나고 근심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지금 달라스에 계신 사장님들의 상황을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국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에도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혹은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뭐예요? 내 노후가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돈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살고 있는데 저게 조금 부족해. 그러면 저기에 대한 대안의 방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나로부터 수익이라는 부분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행복하고 사랑하고 즐기면서 평생 동안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요. 그쵸? 그냥 좋아서? 아닐걸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나의 Y를 분명히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Y를 찾으라고 하면 뭘 찾냐면요, 내 자녀들을 찾아요. 혹은 내 자신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내 배우자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찾는 분도 계세요. 왜? 내가 지금 받는 이 급여, 받는 내 지금 수익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 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내 남편 혹은 내 와이프한테 조금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혹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많은 걸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Y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뭐예요? 저보다 잘났고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하면 어때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나하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해봐서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야, 피해보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 돈 번 사람이 없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선입견을 지워버리시고 1시간 동안은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쳐서 프로슈머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 한국에서는요, 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엄마 프로슈머라고 알아? 그게 뭔데? 네트워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야 그거 다단계야 하지마,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제 없겠죠. 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아마존에서도요, 뭐라고 했어요? 자, 오기지, 아마존 시대 쇼핑몰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도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요. 자, 한국에서는 부동산 하신다고 했죠. 직방, 다방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테슬라라는 자동차도요, 입소문 마케팅 시작을 했고요. 현대자동차 영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예요? 자, 카톡에서도요, 이제 폭스바겐을 판매해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안 좋지만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렇게 서점에 가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3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도대체 뭐야 라는 부분이에요. 저 한 권 읽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국에서 보면 그냥 서점 가서 그냥 꺼내서 읽어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유통 변화의 흐름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직거래래요. 자, 불필요한 유통비,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렉트 거래를 많이 해요. 직구도 많이 하고요. 온라인 거래 많이들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미국 여기 달라스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국에서는요. 마트라든지 백화점을 잘 안 가요. 왜? 온라인에서 내가 거래하면요. 집에까지 배송도 해줘요. 그리고 정기 배송을 걸면요. DC도 해줘요.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는 화장지나 세제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화장지나 세제를 사기 위해서 마트나 백화점에 가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몰고 가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이나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해서 집에까지 배송이 돼요. 근데 가격도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사요. 그럼 나는 뭐야? 현명한 소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라고 됐냐면 빨간색으로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요. 제품 다 좋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아야지만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제품은 좋은데 한 번 사면 3년에서 5년을 써야 된대. 그럼 뭐예요? 일시적인 나의 소득은 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나의 소득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복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또한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엔 수입이 적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 자기 그룹이 형성되면 만족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 자, 처음부터 큰 소득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쵸? 이런 모든 부분이 뭐에 나오냐면 대한민국 경제용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딱 정의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밖에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야 그거 다단계잖아.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다단계야. 자, 법률적 용어도요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다단계 판매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한다. 그래서 소득의 기회를 서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단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물건을 쫙 진열을 해놓고요. 계속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상품은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계속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시간 강의가 끝나면 뭐예요? 근데 이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면 얼마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 사가지고 가셔서 다른 분한테 파세요. 그래서 소득이라는 부분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판매하는 거였으면요. 2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에 대해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요. 직접 판매 매출액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매출액이에요. 보면 2015년도에 약 5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약 800만 명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35%에 이렇게 잘렸네요. 35%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800만 명이 가져갔다라는 소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 증가 추세로 일어나고 있고요. 자, 대한민국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중 2명 중 1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제는 대세라는 거, 시대의 흐름적으로 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학벌, 경력, 경험 없이고 성인이면 가능해요. 미성년자는 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소자본 무점포로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매장을 내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건강식품을 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차리래요. 말도 안 되죠. 그쵸? 근데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건 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소잡은 무점포로 가능하고요. 현재 하늘이가 병행해서 사이드 잡이나 투 잡으로 가능해요.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잡으로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집에서 쓰는
무언가의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소득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평생 직업이 가능하고요. 자녀에게 유산도 가능하고요. 제가 본 마지막은 뭐예요? 미래의 대안이에요. 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쪽으로 말을 할게요. 한국에서 직장인이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자,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다른 회사에서 야 1,000만 원 더 줄게. 이직할래? 우리 회사 올래? 자, 5천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더 주고 6천만 원이에요. 솔깃해요. 근데 볼게요. 1,000만 원을 12달로 나눠볼게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받아가는 거야? 약 90만 원 정도 내가 더 받는 거거든요. 근데 볼게요. 90만 원을 더 받는데 그럼 내가 90만 원을 다 저축해서 살 수 있냐? 아니요. 내가 씀씀이만 조금 더 커져요. 우리 집에서 쓰는 생활비가 약간 더 커지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더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간의 소득이 더 발생된다고 하면 이직하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마음이에요. 또한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성 저축이나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봤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45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또래 나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200만 원 저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저축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한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 나이가 45인데 제가 결혼을 하다가 부르다가 아까 이하연 사장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큰애가 7살, 작은애가 5살이에요. 그럼 엄청 늦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계속 했다. 자, 한국에서는 정년이 60세입니다. 제가 시크릿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면 저는 15년을 근무를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럼 15년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겠죠. 왜?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은요 3개국어, 4개국어를 해요.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주말에 애들과 좀 쉬고 싶으면 회사가 바쁘대. 그럼 나가야 돼요. 그쵸? 휴일도 반납하고 나가야 되는 게 제 또래 직장인들의 삶이에요. 15년을 더 근무를 해서 자, 퇴직하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10년을 더 일을 해서 70세가 됐을 때 우리 큰애 나이가 30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때 아빠 나 결혼할래? 라고 하면 뭔가 아파트라도 사주지 못한 또 뭔가 전세, 집이라도 뭔가 마련해 주려고 하면 제가 과연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뭐를 해서 먹고 살지? 뭐를 해서 저축을 하지? 까마득할 겁니다. 그쵸? 이게 한국의 직장인들이 거의 겪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쵸?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 제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에 대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뭐 그러지는 마세요, 사실. 자, 그래서 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합법적이고 안전한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점 타이밍입니다. 글로벌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세 번째,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보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맞는 회사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뭐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합법적이고 안전한 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인데 넘어갈게요. 자, 한국에서 합법적인 기업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안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BBB라고 100년이 넘게 기업 평가를 했던 기관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A+를 줬는데요. 시크릿 다이렉트도 A+를 줬습니다. A+를 받은 회사는 뭐예요? 향후 100년간 도산할 위기가 딱 안전하다라는 기업. 시크릿 다이렉트는 한국에서는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로 승격을 했어요. 출자사는요 영업연수, 기업평가, 반품률의 일정 기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시크릿은 이미 한국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고요. 자, 선점 타이밍이에요. 자, 선점 타이밍은 뭐냐면 자, 대부분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요. 한국에 건너왔다가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 마이애미에 갔다가 마이애미에서 달라스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전 세계 3개국 오픈 후 2012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오픈을 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 그게 뭔데? 자, 밑에 A사, N사, H사가 다 25개국에서 30개국을 오픈을 하고 한국 시장에 거의 끝물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을 하면서요. 서양이나 유럽 국가를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을 오픈하고 한국을 거의 끝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시크릿이요.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자, 이 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한국 직접 판매 시장 규모 세계 3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1위는 미국입니다.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한국인데 사장님 요거 화면이 밑에 잘리는데 아마 녹화하시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뭐냐면 한국에서도 어떻게 따지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국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 규모의 3위에 올랐대요. 이미 한국은요.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거나 먹고 있어요. 아, 제품 좋아. 그래서 쓰고 먹고 있는데 내가 소비는 하되 그거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지는 않아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만 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런 모든 매출의 규모가 이 정도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시크릿 사업의 선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크릿은 지금 사업자 구축 단계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라이징 스타라고 진행해서 약 2,090달러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그 자리는 뭐냐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점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시장은 뭐냐면 제품군이 다양해지면서 추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소비자 마켓으로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시장이 확산이 되면 밑에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이 어디로 올라요? 이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선점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자리 선점하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크릿은 지금 이렇게 사업자 구축 단계로요,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유태인 두 형제가 창업을 했고요.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고 동생이에요. 자, 유태인들이 설립했거나 유태인들이 CEO인 회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유태인들은 뭐예요? 전 세계 인구의 0.6%를 차지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지능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케팅의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유태인들이 만든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회사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피닉스에서 설립됐는데 중요한 건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40개국에 600개의 매장, 그것도 백화점, 면세점, 대형 쇼핑몰에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맞는데 처음부터 태생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력이 조금 독특해요. 이게 각 나라들의 사진들이에요. 퍼져 있는 사진들이고요. 자, 여기는 저희 파트너분이에요. 제가 이쁜 여성을 좋아해서 사진을 조금 넣었는데,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태국의 엠포리온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태국의 파라곤 백화점입니다. 이들이 실제 가서 매장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 가격을 찍어서 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제주도 중문 면세점에서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시크릿, 이 바디버터라는 제품이에요. 자, 바디버터라는 제품이 굉장히 바디 제품에서 좋은 건데, 자,
소비자 가격이 존재있고요. 면세점 가격이 존재있고 에이전트 가격이 존재있어요. 즉 저 상품을요. 우리는 백화점에서 가서 사면 백화점 가격에 살 수 있고요. 면세점 가서 사면 면세점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우리처럼 에이전트로 가입을 하면 에이전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A사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이 제품 10만원짜리인데 회원가입하면 3만원에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미국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비자 가격으로 살 수 없고 에이전트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즉 유통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시크릿은 어때요? 소비자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자, 이거 2990바트는요 태국이에요. 태국에 가서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했더니 약 10만 3천원에 살 수 있어요. 이건 제주도 중문면세점에 뜬 건데요. 약 45.6달러. 자, 5만 2천원에 살 수 있는데 저희는 뭐요? 3만 900원에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시크릿이 네트워크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면요. 어떤 누군가는요. 해외에 나가서 뭐예요?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고요. 근데 비싼 가격을 주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제품이 너무 좋은데 계속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들은 거야. 야, 시크릿이 다이렉트로 들어왔대. 내가 가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대. 뭐예요? 그 사람은 쓴다고요. 그쵸? 한국에서 오픈이 되고 이게 시크릿이 들어가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이에요. 자, 시크릿이 들어가 있는 전 세계 나라인데 아직 오픈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가거나 전환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현재 지금도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매장을 없애겠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하겠대요. 자, 근데 사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 사업설명 처음 들을 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잠잘 때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 자야 된대요. 이걸 볼 때 왜 심장이 왜 떨리지? 좀 이따가 제가 보상할 때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도에는 베트남을 오픈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성할 게 없죠. 여기는 시크릿이 들어가 있는 베트남에 지금 스파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자, 중국 오픈 예정이에요. 자, 중국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제 파트너 중에서 제가 신세계, 한국의 명동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면세점이 있는데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을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중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납품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면세점에서 그걸 처리하는 업무를 한대요. 시크릿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중국 분이세요. 한국에서는 D나 F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딱 던지냐면 그래서 중국이 언제 오픈되는데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죄송한데 중국이 언제 오픈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중국은 정책이 너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이 중국이 언제 오픈된다고 나한테 말을 했으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래요. 그분이. 근데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업 설명할 때도 나오고요. 회사도 중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중국이 오픈된다고 하면요. 그거는 진짜 해야지 되는 거네요. 라고요. 오픈되기 전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대요. 근데 만약에 3년 후에 오픈이 될지 5년 후에 오픈될지 아니면 아예 오픈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중국에 잠재되어 있는 인구가 16억입니다. 16억의 인구. 그 중에서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건지. 한국에서는 자, 2016년도 초에 자, 이런 뉴스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모 화장품 기업에서 그 이제 회원이라고 그러죠. 자, 근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약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을 하고요.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치맥,
치킨과 맥주를 먹는 치맥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 일대 치킨집이 완전히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중국의 모 화장품 회사가 아니고요, 중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들어요. 근데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에 회원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잘 보면요, 1년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1년에 2번씩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아무나 다 가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요, 다 직급을 간 직급자들이 온 거라고요. 중국은 뭐예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회사가 들어간다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들은. 그쵸? 그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크릿은 퀸텐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카카오톡에 투자한 회사예요. 카카오톡에 투자한 샤모 펀드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가요, 작년에 시크릿 다이렉트에 4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기사상에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직접 판매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이런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은 왜 투자를 했느냐? 앞으로 진출한 중국이나 베트남, 아시아 시장, 즉 이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전에 전 세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다른 나라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거기에 벌어들이는 성과 대단하더군요. 그래서 400억 투자 유치까지 한 회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2016년도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순위예요. 자, 1위는 부동의 1위 아메입니다. 자, 이 애터미 뉴스킨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장님 보세요. 우리나라 들어온 지 20에서 25년이 넘었어요. 회원수는요 80만 명에서 110만 명, 제품 가지수는요 1000가지에서 5000가지까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탑10 안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품이 다양해야지만 들어가는데 시크릿 다이렉트 뭐예요? 7위 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취급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다른 회사 뭐예요? 건식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건강식품이 런칭되면서 회사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잘 볼게요. 이 회사들이요, 건강식품이 런칭이 되면서 그 회사의 전체 매출의 건강식품이 80%를 차지해요. 시크릿은요, 아직 한국에는 건강식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미국은 지금 건강식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달라스에서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 밑으로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더 많이 빠르게 확산을 시키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시장이 오픈된다라고 하면요, 그들의 모든 매출이 여러분들이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시크릿은요, 한국에서 직급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동의 1위인 아메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 시간이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도별 매출액, 한국의 매출액이에요. 2016년도에 7위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5월 달에 월 매출액 200억을 달성했고요. 7월까지 누적 매출액이 1000억입니다. 추정컨대 2017년도 한국 매출액은요 2000억을 달성을 할 거예요. 이건 각종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선점이야, 내가 들어간 데가 꼭대기 자리야, 그리고 회사가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어, 좋은 거죠. 자, 선점을 했는데 내가 1번 자리에 딱 갔는데 10명, 100명밖에 퍼지지 않는데 끝이야. 그럼 내가 1번 자리 선점한 게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아까 선점을 했는데 회사가 점점 더 커지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선점과 회사에 대해서 부분을 봤어요. 그럼 제품입니다. 자, 제품은 뭐냐면 네트워크 제품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을 누군가 모방을 할 수 있다라면, 카피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카피를 해서 시크릿보다 더 큰 회사가 들어와서 카피를 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메리트의 가격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만약에 내놓는다고 하면 시크릿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 못합니다. 그쵸? 자, 저는 노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제가 다녔다고 했죠. 20년 동안.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참 동안 나왔던 건 뭐냐면요. 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연 매출액 7천억을 달성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노스페이스 다운 잠바를 입고 다 있는 사진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애들이 나 노스페이스 다운 잠바 없으면 나 학교 못 가.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매장에서요. 하루에 일매출이 1억을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고요? 그냥 소비자들이 와서요. 자, 미디움 주세요. 라지 주세요. 엑스라지 주세요. 그냥 계속 찍는, 어떤 걸 찾지도 않아요. 그냥 그 물건 가서 사이즈만 가지고만 했던 시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커지니까 뭐요? 주변에서 그거랑 비슷한 카피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이게 뜬다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이 이렇게 뜬다라고 하면 시크릿 제품을 누군가 모방을 한다라고 하면 시크릿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크릿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쟁력 차별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피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 웰빙, 웰리스,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 재구매성이 소비재의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시크릿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해는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걸쳐 있는 염호예요. 해수면보다 42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어때요? 햇볕에 의한 자연 증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00년 동안 쌓여있다 보니까 염분 자체가 높아서 미생물이 살 수 없어. 그래서 데드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크릿은 여기에 있는 소금과 머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독보적이고 원래 자체가 독특하죠. 카피를 뜨려면 어때요? 이렇게 땅 파고 5,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쵸? 카피 제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사해의 물이 아주 좋아요. 뼈와 관절에 좋아요. 건선에 좋아요. 아토피에 좋아요. 피부 질환에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4주간 사해에서 지내면 건선 환자의 48%가 완치, 41%는 뚜렷한 후전을 보였다. 또한 독일에서는요, 사해에 가는 거를 의료보험 지원까지 해준대요. 근데 사해가 왜 이렇게 좋은데? 자, 사해에 있는 미네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바다랑 사해에 있는 미네랄 함량을 보니까요, 86배부터 600배까지 높대요. 거기다가 염화나트륨은 3.6배가 적은데요. 브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죽은 세포를 활성화, 상처난 피부가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나면 약국 가서 뭘 사요? 복합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삽니다. 거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브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브롬이 200배가 높으니까 뭐예요? 자연에서의 치유가 된다라고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금과 머드로 만드니까 우리는 어때요? 각종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사회에 존재하는 12가지 미네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노화, 건조 예방,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12가지 미네랄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요, 12가지 미네랄을 못 외워도요, 물러나면 가더라고요. 앞으로 레드 크라운 레벨을 갈 건데요.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미네랄은요, 우리 몸속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중에 한 가지가 미네랄입니다. 어릴 때 배웠던, 무기질로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네랄인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 3.5%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은 뭐라 그래요? 미네랄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이 부족하대요. 여러분들도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돌연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네랄이 충족이 되면요, 여기에 있는 비타민이나 각종 영양소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시크릿 제품 뭐예요?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크릿 샴푸가 썼더니 머리가 덜 빠진대. 어떤 분들은 시크릿 샴푸 썼더니 나 머리가 좀 나는 것 같아? 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건선 아토피가 있는데 시크릿 제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긁지 않고 편하게 자네요. 내 남편이 습진과 무좀이 있었는데요. 푸크림을 쓰고요. 혹은 시크릿에 대한 소금을 반신욕이나 족욕을 했더니 그게 낫대요. 우리 부모님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로 고생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속 소금을 가지고 반신욕을 했더니요. 굉장히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신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약품은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요. 시크릿 제품이 전 제품에 미네랄이 있으니까 그 제품들이 흡수되면서 좋은 반응들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쓰는 푸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푸크림에 티트리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치질 환자가 티트리 오일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발랐대요. 안 아프더래요. 되게 웃기는 소리죠. 빵 터졌습니다. 막 하고 웃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시크릿 제품이 푸크림이 치질에도 좋대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예요? 다 가서 써봤다는 소리예요. 네, 다 가서 써봤다는 소리. 그 정도로 좋은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미네랄과 파라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경구흡수, 경피흡수라는 걸 해요. 자, 경구흡수는 입으로 흡수하는 거고요. 경피흡수는 피부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먹는 거는 30%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 70%가 배출됩니다. 근데 바르는 거는요, 90%가 흡수가 되고 10%가 나가는 거예요. 파라벤, 우리가 먹는 파라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10%가 축적이 되고요. 바르는 거는 90%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 바르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좋은 걸 바르면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 나쁜 걸 발랐을 때 어때요? 그것 또한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시크릿 제품은요, 이렇게 파라벤 프리 마크입니다. 파라벤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그럼 파라벤이 뭐야? 라는 부분이에요. 자, 파라벤은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뜨고 있어요. 합성 방부제인데요. 여성 분자 구조인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랑 비슷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썼을 때 흡착이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예요? 유방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의 세포를 떼서 봤더니 99%가 파라벤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속적으로 쓰면요. 남자는 정자수 감소, 부정자증, 여자는 여성암, 애들은 성조숙증. 자,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이 나이도 많은데 자꾸 나를 괴롭히네. 원기가 왕성해서 뭐예요? 파라벤 들어간 거 제품 쓰게 하세요. 정자수 감소한대잖아요. 그렇죠? 할 소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 너무 썰렁해,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웃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미국의 암예방협회 의장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벨상 수상하신 분이 바람의 주요 원인이 흡연으로는 25%, 그러면 화장품하고 욕실용품으로는 75%래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흡연보다 더 무서운 거를 우리는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나 암에 걸릴 확률이 낮네? 담배 많이 피워야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담배보다 더 무서운 거를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와이프 혹은 내 남편, 우리 부모님들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요. 뭐예요? 그들이 만약에 담배를 핀다.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는 담배보다 더 무서운 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도 흡연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흡연을 하면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니넨 큰일 났다. 니넨 담배 펴서 니네는 암에 걸리는 100%다. 그런 거예요. 야, 너도 똑같이 담배 피는데 너는 뭐 100% 아니야? 난 25%밖에 안 돼. 미친놈, 왜 너는 25%야? 나는 안전한 제품 쓰거든. 그쵸? 저는 시크릿 안전한 제품을 쓰거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친구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니네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너 알아봐. 네가 몰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알았다 하면 한번 알아봐. 왜? 파라벤이라는 게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가습기 세정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죽었어요.
그 말에 인터뷰를 하시는 남자분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딸아이를 죽였습니다. 왜? 딸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니까 가습기를 계속 세게 틀은 거야. 근데 결국 그 가습기에 나온 세균제 안 좋은 것 때문에 그 애가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과연 그 아버지가 그걸 계속 세게 틀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터진 게 뭐예요? 치약에 대한 부분이 터졌어요. 한국에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성 생리대입니다. 그쵸?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화가 되고 있어요. 미국도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논란화가 돼 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존슨주 베이비에 대한 존슨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요. 그쵸? 계속 대두될 겁니다. 몰랐다면 상관없는데 알았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쓰지 말아달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집에 보면 전성분에 메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 최근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전성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크릿 전 제품은요. 다 파라벤 프리마크가 다 들어있습니다. 로레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시크릿 제품을 이야기할 때 로레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색약 회사 이름이라면 스킨케어, 바디케어예요. 자, 프랑스에 대한 브랜드인데 시크릿 제품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뭐 비오텐, BC 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죠. 키엘부터 시작해서 랑콩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크릿 제품이요.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레알에서 만듭니다. 대리 생산합니다. OEM이 아니라 ODM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료만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술력으로 저희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크릿 제품은요. 스킨케어 그러면 뭐예요? 이뻐지려고 바르시죠. 그렇죠? 시크릿 제품은요. 이뻐지기도 하지만 건강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요. 샤넬보다 더 고가의 제품, 명품 제품으로 분리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품을 보자고요. 백화점하고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원료 자체가 독특하고 이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야, 좋은 제품 싸게 같이 쓰자라는 건데 근데 내가 좋은 제품을 써서 좋으면 뭐야? 너도 한번 써보라고 권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소비를 하지만 소득이라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가서 알리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야, 좋은 제품이야, 먹은 제품이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같이 하자라고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초기 투자 비용 들어가요. 2,090불 들어가요. 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야. 그쵸?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내가 이거 할 건데 초기 투자 비용 들어가서 제품 오면 써봐서 좋으면 누구한테 알려. 그래서 우리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툭빛거리고 자신 없고 말을 하면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다단계,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냥 치부하고 만다고요. 그렇고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제품 자체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같이 하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시크릿 나와 있는 전체적인 제품들이에요. 제품 가짓수가 약 80여 종밖에 안 돼요. 물론 미국에는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쵸? 치약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선크림도 안 나와 있죠. 자, 치약은 제가 한국에서 이승환 스폰서님이 달라스에 계신 파트너 사람들한테 조금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마 박순아 회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드릴 것 같고요. 시크릿 제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니까 여자만 해야 돼? 아니요. 남녀노소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지금 얼굴이 좀 어때요? 45치고 좋죠? 네. 아침에 쿠션 하고 나왔어요. 쿠션 뭔지 아시죠? 쿠션? 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쿠션. 네. 저도 발라요. 네. 30%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요.
신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 봤더니 미국에도 쿠키소트가 나왔더라고요. 쿠션은 미국은 안 나왔어요. 쿠키소트가 미국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미국은 쿠션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코셔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미국에서도 코셔 인증받은 음식점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트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식품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데이, 나이트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데이 제품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선생님? 좋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근데 잘 모르요. 그거를 먹고 안 먹고가 놔두면 나중에 확연하게 좀 드러나죠. 또한 나이트 제품은 미국은 분말로 되어 있죠. 그렇죠? 가루로 되어 나이트는 안 먹어요. 나이트 안 먹었어요? 나이트 드셔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 가수인데요. 그 설명서 보면은 먹고 난 뒤에 30분 안에 자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잠을 좀 느끼지 않으니까 네. 막 열나요. 열나요? 열나고 잠을 좀 못 잤어요. 시간 놓치니까. 놓치니까?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보내줬는데 보내준 분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저는 몇 시간 안 잤는데도 많이 오래 잔 것 같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나이트 제품은. 진짜.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로 왔을 때 받았고, 1월 달에 저희가 받아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데이처럼 똑같이 젤 형태로 나와서 먹어봤는데, 미국은 분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계피향이 나요. 그쵸? 맞죠? 그래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숙면을 취하게 되고요. 자는 동안 내 몸에 있는 독소를 갖고 내배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셨던 분들이 좋은 반응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실제 한국에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암 환자분, 암 수술을 하신 분이요, 이 데이 제품을 하루에 2개씩 계속 드셨대요. 근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요. 거동을 못 하셨던 분이 계단 1층, 2층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나올 거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크업, 색조, 다양한 생활용품부터 아직 시크릿 제품은 나올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직 시크릿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보상 플랜입니다. 원래 판서가 있으면 제가 보상에 대해서 심플하게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 판서가 없어서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자, 시크릿 보상은 100억 버는 사람 1명이 아닌 1억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드는 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과 바이너리 방식, 유니레벨,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을 대두한 건 뭐냐면, 자, 이게 기존의 A사에서 H사가 썼던 부분들의 방식이에요. 즉 나를 기점으로 1명, 2명, 3명, 4명, 5, 6명 옆으로 확산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3대까지 잡아주고 5대까지 끊어주는 회사 있어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는 매출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상에 딱 보면 뭐예요? 인맥이 많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이겠죠. 근데 바이너리는 두 줄이래요. 자, 내가 1명, 2명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 누군가는 내 옆에 가입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 가입되는 사람 밑으로, 가입되는 사람 밑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즉, 인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볼게요. 자, 똑같이 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1명, 2명, 3명, 4명, 5.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똑같은 저렇게 가입되어 있는 6명을요, 바이너리로 한번 넣어볼게요.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입 못하죠. 자, 3번 밑으로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는데, 자, 그림이 또 이해가 안 가세요?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A, B, C, D, E, F. 이들이 들어와서 모든 매출을 다 나한테 올려줘요. 근데 이들은 언제 들어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들어와서 누군가한테 또 확산을 시켜야지만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자, A 1명, B는 2명, C는 3명, D는 아무도 못 찾았어. E는 4명, F는 5명 찾았다고 할게요. 그럼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난 건 뭐예요? 내가 21명에 대한 매출이 일어났어. 그 다음은 뭐예요? F, E, C, D, A, D. 한 명도 못한 D는 빵명이에요. 이게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바이너리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바이너리 똑같이 A, B, C, D, E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그쵸? 바이너리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온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이 넣어볼게요. A 1명, B 2명, C 3명, D는 없어요. E 4명, F 5명. 그럼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난 건 누구예요? 볼게요. 자, 내가 21명. 먼저 가입된 A가 10명, 그 다음 가입된 B가 9명, C가 8명, 아무것도 하지 않은 D가 몇 명의 매출이 일어난 거야? 6명. 그쵸. 지금 뭐예요? 내가 먼저 가입하면 나를 피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내 밑에 파트너가 등록이 된다.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선정. 내가 먼저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로부터 파트너들이 파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매출을 내가 공유를 한다. 확연히 틀리죠? 빠르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의 능력으로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223만원. 자, 그냥 미국 돈을 할게요. 2090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리스크,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크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아무것도 돈을 못 벌어. 그럼 뭐예요? 2090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근데 돈만 쓴 게 아니라 제품이 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리스크는 이뻐지고 건강해진 거의 리스크인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소득이라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쵸?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시크릿은 전 직급이 부담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은 9만원에서 10만원인데 미국은 지금 어때요? 약 100불 정도죠. 가격으로 따지면. 근데 전 직급이 시크릿의 중요한 거는요. 똑같아요. 액티브부터 크라운 레어 전 직급이요. 동일하게 100불만 쓰면 된다. 타 회사는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너 더 많이 써야지, 너 더 많이 해야지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리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전 직급이 동일하게 조건이 똑같다라고 하면 공평하다고 합니다. 괜찮겠죠, 선생님? 타 회사는 특정 직급 매월 유지하는 직급이 다 틀려요. 직급 성취, 직급 유지, 팀 커미션, 매칭, 베스트 스타트 보너스가 있는데 주급, 월급, 주급으로 들어가요. 즉 시크릿은요 거의 주급 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서 주급으로 들어오면 내 인컴이 빠르니까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자, 승급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미국 걸로 바꿨어요. 자, 브론즈, 로열, 실버, 골드, 플래티넘, 루비를 가는데 필요한 점수들이에요. 2000, 2000, 5000, 8000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요 내 직급의 3단계 밑에 직급만 양쪽에 하이 직급에 나오면 성취를 해요. 한국은요 2단계 직급이에요. 뭐예요? 한국이 더 어려워요. 미국은 더 쉽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이건 이제 한국 거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거는 금액이 더 크죠. 브론즈가 250불이죠. 한국은 125불밖에 안 돼요. 미국은 브론즈에 가면 250불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시크릿을 이야기해서 보상 플랜은 4주 합산 3주 2월이라는 제도를 써요. 그게 뭐야?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째 주에 한 명 한 명이 가입했다고 했고요. 저희는 한 명 가입 때보다 1000BV를 줘요. 미국은 지금 라이징 스타가 들어가서 1500BV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기존에 진행했던 것처럼 1000BV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쵸?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1000BV로 시작을 했고 지금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1500BV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요. 그쵸? 근데 그냥 첫 주에 한 명 한 명 가입돼서 1000점 1000점을 할게요. 두 번째 주에 또 한 명 한 명 가입돼가지고 하면 4주 합산이니까 1000점 1000점 2000점 2000점이 되면 브론즈라는 승급을 하면서 약 250불이 진행이 됩니다. 받는 거예요. 세 번째 3명 3명이 들어오면 1000점 1000점 3000점 합산하니까 얼마예요? 5000 5000이 되면서
노열이라는 승급을 하면서 약 500불을 여러분들이 지급을 받아요. 자, 넷째 주차에는 2명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좌우측이 똑같이 안 들을 수도 있고요. 한쪽만 들을 수도 있는데 얘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4주를 합산하니까 얼마예요? 7,000, 7,000. 근데 실버를 가기 위해선 좌우측이 8,000, 8,000이 돼요. 8,000, 8,000? 안 되네? 나 실버 못 가네? 그럼 뭐예요? 난 그냥 노열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노열 승급 보너스를 지난주에 한번 받았잖아요. 일회성으로 한번 받은 거예요. 그냥 회사로 따지면 대리과장, 차장, 부장 승진할 때 일회성으로 승진 보너스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직급을 달성하면 한번 받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5째 주차가 되면 첫 번째 들어온 주차를 빼고요. 2, 3, 4, 5주차 다시 3주 이월을 해서 4주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더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점, 3000점, 2000점, 3000점 합산하니까 9000, 9000이 되면서 나는 실버 승급을 하면서 약 1000불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딱 받아갑니다. 자, 6째 주차가 되면 어때요? 또 두 번째 주차는 빼고요. 3, 4, 5, 6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또다시 나의 직급에 대한 부분을 가요. 그러면 1년이면 52주죠. 52주 동안 내가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4주 합산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월 단위 개념이네. 아니요. 월은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월이라고 해요. 4주는요, 지금이 9월 셋째 주인가요? 9월 셋째 주에 가입하신 분은 뭐예요? 9월 셋째 주, 9월 넷째 주, 10월 첫째 주, 10월 둘째 주까지가 4주예요. 근데 자, 4주만 끊어서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 주만 합산을 하겠죠. 또다시 4주라면 5, 6, 7, 8에 대한 4주만 합산을 해서 가는데 4주 합산을 3주 2월이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팅과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4주에 대한 부분인데 7,000, 7,000이 아니라 8,000 대 7,500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주 2월이 없으면요, 500점이 부족해. 근데 이 500점을 내가 못 채워서 5주차로 가면 다시 5, 6, 7, 8 동안 가는데 5주차부터 다시 0에서부터 내 실적을 올려야 된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8,000 대 7,500점이면 500점만 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을 받을 수 있대. 근데 500점 내가 배팅하는데 들어가는 게 500불이네. 해요 안 해요? 사요 사장님. 600불, 700불, 800불, 900불, 1000불 들어가도 산다고. 왜? 들어가고 나간 돈이 제로잖아. 근데 나는 제품이 뭐예요? 1000불을 받잖아. 이건 당연히 사장님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3주 2월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는 배팅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다른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알았던 회사들은요, 월달이 마감을 하고 월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배팅과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자체에서는요, 배팅하세요, 사재기하세요로 말을 안 해요. 근데 뭐요? 구조상 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조금 모자라. 근데 이 매출을 조금만 더 달성하면 내가 인컴이 되는데, 소득이 되는데 이걸 못하고 넘어가면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이거 다 배팅과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크릿은요, 배팅과 사재기가 들어가지 않는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급에 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하나 더. 직급 유지 보너스예요. 자, 저희는요, 브론즈라는 직급 다음에 노열이라는 직급을 유지할 때부터 4주간의 직급을 체크합니다. 노열, 실버, 실버를 갔어요. 가장 낮은 직급이 뭐야? 노열이에요. 그러면 약 300달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6, 7, 8주에 대한 부분을 나의 직급을 또다시 체크를 합니다. 골드, 플래티넘, 루비가 됐어. 가장 낮은 직급이 뭐예요? 골드예요. 그럼 내가 골드를 유지했다 그래서 약 800불을 주는 거예요. 4주에 한 번 내 직급을 체크해서 가장 낮은 직급에 대해서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자,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블루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 2000불을 주겠대요. 그쵸? 근데 제가 계속 블루 다이아몬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블루 다이아몬드 유지했다가
다이아몬드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요 2,000불에서 1,600불, 즉 400불을 적게 주겠대요. 근데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핀이 하나 부족한다라고 할 때 1,000점이 부족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깃돈을 따져서 2,000불을 제가 투자할까요? 400불을 더 받으려고 2,000불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바보가 아닌 사람. 근데 왜 안 해도 되냐면 저희는 최고 직급이라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제 유지 직급이 다이아몬드로 떨어져도요. 저는 뭐예요? 최고 직급인 블루 다이아몬드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겠대요. 타 네트워크는요.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나는 다이아몬드로 서야 돼. 너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핀 빼고 다이아몬드 핀 차고 다녀?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유지하려고요. 베팅과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베팅과 사재기가 유도되지 않는다. 그게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팀 커미션입니다. 팀 커미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실적, 소실적 2대1로 정산합니다. 소실적으로 500점 단위로 하고요. 브론즈 이상 되면 15%, 브론즈 미만이면 10%.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사장님. 회사에서 다 계산해줘요. 저는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면서 야, 회사 전산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엑셀 작업을 제가 다 했어요. 들어오는 볼륨에서 다 계산했는데요. 부질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다 계산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대1 정산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어차피 들어온 부분에서 2대1로 정산해서 소실적 기준으로 해서 정산된 금액을 지급을 해요. 근데 정산되고 남은 금액들이 뭐예요? 2월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플래시 아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월 돼서 자, 11,000점 대 400점이라는 게 다음 주로 2월 돼서 다음 주로 가볼게요. 자, 11,000점 대 400점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실적이라고 얘기해요. 대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신규 볼륨이 또 생겼어요. 1,000점 대 2만 점이 생겼다라고 할게요. 합산하면 어때요? 12,000점 대 24,000점. 대소가 또다시 바뀌었죠. 내 좌우측의 대소는 계속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정산하고 나눈 게 또다시 어떻게 된다? 또다시 2월 된다라는 거예요. 2월 되고 2월 되고 2월 되고 2월 되고 2월 된다. 무한 2월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크릿 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시작해서 사업하는데 내 밑으로 파생되는 모든 볼륨은 어때요? 나한테 100%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밑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수의 제한이 없다. 그럼 이런 겁니다. 무한적으로 내가 매출을 다 공유를 받고 대수의 제한이 없고 내가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계속 2월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볼게요. 야, 그럼 전 세계 1번은 자, 그럼 한국의 1번은 그들로부터 퍼져서 내려간 건데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받아가겠네?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삼각형 꼭대기 자리. 원하고 바라는 게 저 꼭대기 자리인데 저 꼭대기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삼각형인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뭐예요? 다단계야 피라미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저 꼭대기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꼭대기는 사람들이 독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들어가는 시장이 여기야, 밑에야. 내가 여기 들어가서 돈 어떻게 벌어? 내가 다 해서 맨 꼭대기 있는 사람만 돈 벌어주는 거잖아. 해서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크릿은요, 한 주에 2,500만 원이라는 리밋을 거는 겁니다. 즉, 미국 돈으로 따지면 25,000달러에 대한 리밋을 거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고 맨 위에 시작했던 사람이 매출을 100% 공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매출은 내가 받아갈 돈이 이번 주에 3천만 불이야 라고 3만 불이야 라고 해도 얼마를 받아가는 거야? 25,000불만 받아가는 거야.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늘어나도 얼마를 받아가요? 25,000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1년 혹은 2년 후에
25,000불 리밋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년 후, 2년 후에 누군가를 만나서 시크릿에 또다시 전달했어요. 그게 미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독일이 될지, 베트남이 될지, 중국이 될지, 혹은 앞으로 오픈되는 태국이나 다른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하면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갔자라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대수, 무한 매출 공유를 하고요. 100% 매출을 공유하기 때문에 마감이나 사재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시아웃이 없다라는 거. 주국점 25,000달러. 한 주에 25,000달러가 주국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 직급이 동일하게 15%예요. 내가 직급을 가지 않으면 10%입니다. 저기에도 왜 사재기가 방지되느냐? 아까 제가 4주 합선 3주 이어를 했는데, 그쵸? 한쪽은 8,000점이고 한쪽은 7,500점, 500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사재기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배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실버를 가면 15%가 아니라 20%를 주겠대. 그럼 500점 나 배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팅합니다. 팀 커미션으로 받아가는 게 퍼센테이지가 더 크면. 그쵸? 근데 전주급이 동일하고 15%면 내가 브론즈도 노열이 실버인데 내가 이번 주에 노열됐어. 내가 실버를 안 가더라도 똑같이 15%를 받아. 배팅 사재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매칭이에요. 매칭 어려워요. 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브론즈 노활량에서 2세대 20%, 뭐 2세대 10%, 3세대 10%, 4세대 다 나와 있어요. 자, 심플하게 그냥 내가 브론즈가 돼야지만 내 밑에 파트너들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20% 내지 10%를 회사에서 나한테 팀장 수당으로 준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브론즈 이상이야. 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직급을 가지 못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면 내 밑에 일대가 능력이 좋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내 밑에 들어와야 되잖아. 아니요, 시크릿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밑에 이렇게 직급을 못 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노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직급을 간 사람을 매칭을 시키면서요, 그 사람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1대, 2대, 3대, 4대, 5대예요. 세대는요, 직급자로만 구성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볼게요. 반대쪽도 노매치가 돼서 내려갔어요. 근데 한쪽에 한 명, 두 명까지 1세대, 2세대 갔는데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또다시 노매치 될 수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다시 3세대, 4세대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픽스가 아니라는 거야. 자, 다음 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직급을 갈 수 있겠죠. 그럼 또다시 이 사람이 나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밑에 패스하고 이 사람이 나의 2세대. 근데 이 사람이 직급을 안 갔어. 건너뛰고 다른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또 3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매출이 나한테 매칭돼서 올라온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 그쵸? 사업을 시작해서 내 반대쪽에 한 명, 두 명을 찾았어. 한 명 다 1000점, 1000점이니까 2000점이야. 반대쪽에 내가 아무도 못 찾았어. 나 수당 받아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왜? 양쪽에 2대1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2대1 매칭된 것도 없죠. 그리고 내가 브론즈를 가야 되는데 반대쪽에 매칭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2000점만 가지고 있고 한 달에 나는 뭐예요? 그냥 100불씩 샴푸, 비누, 로션 바꿔 쓰고 그냥 제품 줘서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밑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가입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야. 사업 설명회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제품도 열심히 써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주변 사람들 알리기 시작을 해서 퍼뜨리기 시작을 해서 이분이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고요, 주급으로 1000만 원이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매출이 나한테 100%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요, 우리 사업은 진행할 때 내 한쪽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쵸? 내가 한쪽이 커져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집중을 한다? 그 집중을 해줘야 돼. 내가 양쪽 두 개 다 잡고 가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양쪽 다 두 개를 못 잡고 간다? 근데 한쪽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뛰는 사람이 나왔다?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심어주는 거야. 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칭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발생한 점수가 엄청나겠죠. 나는 여기가 50만 점, 60만 점도 쌓여 있을 거예요. 안 사라져요. 내가 타먹지 않은 이상.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는요, 적어도 160명, 170명, 180명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여기 매출은 계속 늘어나겠죠. 이 사람은 계속 주고 불어 그냥 1000만 원만 받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돈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매칭을 하려면 브론즈는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순간 반대쪽에 1명, 2명을 찾은 거예요. 그 내가 브론즈를 되면서 여기 미국은요 25만 원, 20, 그쵸? 한국 돈으로 그냥 할게요. 한국 돈으로 알면 12만 5천 원, 30만 원에서 약 42만 5천 원의 돈이 생겨요. 근데 자 볼게요. 1대 2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4대 5대 6대 여기는 엄청나게 파트너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가 브론즈가 되는 순간 매칭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1세대의 20%를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브론즈 노엘 되면. 물론 실버 골드로 가면 1세대 20%, 2세대 10%를 또 받아가는데 자 볼게요. 1대가 직급을 안 갔어. 돈도 안 벌었어. 뭐라고 했어요? 패스. 2대가 직급을 안 갔어. 돈을 안 벌었어? 패스. 3대가 직급을 가면 이 사람이 나의 1세대가 되면서 1000만 원의 20%가 나한테 매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대가 1000만 원을 버는 것 중에 너 나한테 200만 원 주고 너 800만 원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밑에 있는 파트너 사람들의 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야 네가 너 밑에 있는 파트너를 도와서 그 사람을 돈 벌게 해줬네? 너한테 팀장 수당 줄게. 근데 아까 말했죠. 직급을 가면 4주 합산 3주 이어를 하는데 첫째 주에 내가 브론즈를 갔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파트너가 아무도 안 들어와도 나는 4주 동안 뭐요? 브론즈 직급을 유지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내가 매칭을 얼마를 받아가요? 자, 첫째 주에 200, 둘째 주에 200, 셋째 주에 200, 넷째 주에 200. 매칭으로 800만 원을 가져가고요. 4주 동안 나는 얼마요? 842만 5천 원을